자, 다인자 유전부터는 속도를 좀 느리게 갈게. 천천히 설명할 거야. 뭐랑 비교해야 돼? 단일 인자 유전과 비교해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뭐야? 단일 인자 유전이야. 됐지? 이때 다인자 유전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봐봐, 기준이야. 다인자와 단일 인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참고서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대략 두리뭉실로 나오기 때문에 독학을 한다라면 좀 힘들어. 개념 구분하기가. 정확히 잘 들어. 성문아, 기준이 뭐야? 한 개체야. 생명체나 당연히 같은 종이겠지, 그지? 한 개체 내에서 몇 가지 형질에? 한 가지 형질에 관여 한 가지 형질에 뭐야? 한 가지 형질에 한 가지 형질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한 개체 내에 존재할 때 몇 쌍에 의해서 한 쌍에 의해서 어떤 형질이 결정한다라면 그는 단일 인자 유전이고, 다인자 유전은 몇 쌍 이상이? 두 쌍 이상이 관여해야 돼. 됐지? 이걸 말로 이렇게 풀어 쓰잖아. 그럼 애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실제 사례 갖고 생각해야 돼. 보자. 왜? 우리 앞에 배웠던 거잖아 지금. 됐지? 대표적인 예로 이거 갖고 설명해 볼게. 이거 가지고 이거 외우라고 그랬지? RH식 혈액형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몇 종류예요? 두 종류지. 라지 R하고 뭐가 있다? 스몰 R이 있다. 라지 R이 뭘 결정한다? RH 플러스를, 이게 RH 마이너스를 결정하는 유전자라면 이놈이 뭐야? 완전 우성이라고 그랬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ABO식 혈액형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세 종류가 있잖아. 그렇지? 뭐하고?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 이거는 공동우성, O에 대해서는 완전 우성이지. 됐지? 그럼 이 두 가지 형질을 각각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상염색체에 있다고 그랬지. 또 하나 더 외우더라고 그랬지. 이것과 이거는 서로 무슨 관계? 독립관계로 분명히 외우더라고 그랬어. 그럼 이걸 결정하는 유전자가 1번에 있다 가정을 하면 이거는 몇 번에 있다 가정해 볼까? 2번에 있다 가정을 할게. 됐지?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체세포 내에서 (1번) 염색체가 있어요. 이게 1번 염색체,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표현한 게 몇 번이나 보자. 2번이라고 볼게. 됐지? 그러면 여기에 RH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할 위치가 여기다라고 가정해 보자는 얘기지. 이해됐지? 그럼 이 사람은 이 대립 유전자를 몇 개씩 가져요? 두 개씩 갖지? 총 두 개. 뭘 갖거나? 라지 R, 라지 R을 갖거나, 라지 R, 스몰 R을 갖거나, 스몰 R, 스몰 R을 갖거나. 이해됐냐? 그럼 어떤 사람이 유전자가 어떻게 갖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대립 유전자 몇 쌍이? 한 쌍이 어떤 형질을 결정하고 있어? RH식 혈액형을 결정하고 있다고. 됐냐? 그러면 ABO식 혈액형. 훈아, 너 자면 안 돼. 일부러 좀 천천히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엎드려 있어. 싫어? 자, 볼게. 자, 그 다음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몇 종류? 세 종류. 이게 2번 염색체에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2번 염색체 이 위치가 ABO식 혈액형이 들어올 자리야. 그러면 하나당 한 개 들어오지. 그럼 총 몇 개 들어와요? 두 개 들어오잖아. 어떻게 들어오거나? AA 들어오거나, AO 들어오거나, BO 들어오거나, BB 들어오거나, AB 들어오거나, 뭐 들어오거나, OO 들어오거나. 이게 됐지? 어쨌든 한 개체 내에서는 몇 쌍이? 한 쌍이 뭘 결정하고 있어요?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고 있지. 이런 경우를 단일 인자 유전이라 한다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 몇 가지 형질에 대해서?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어디 내에서? 한 개체 내에서 몇 쌍이? 한 쌍이 관여하는 유전 현상 뭘 한다고? 단일 인자 유전. 됐어? 그럼 ABO식 혈액형도 마찬가지로 대립 유전자는 세 종류지만 한 개체 내에서는 어차피 몇 쌍만 관여한단 말이야. 한 쌍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지.
그럼 ABO식 혈액형도 무슨 인자 유전이라고?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됐냐? 됐지? 그럼 다인자는 도대체 뭐냐 이거지? 됐지? 자, 다인자를 볼게요. 다인자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존재하는 위치는 무조건이야. 이건 어디 있어? 무조건 상염색체에 있어. 이거 무조건 상염색 유전이야. 의미만 설명할게요. 자, 형질 기억과 형질 니은이 있거든? 형질 여기에 무슨 유전자 다 가정하자. 각각의 D 유전자. 여기를 A, B 오면 헷갈리니까 라지 T, 여기를 스몰 D라 하고 여기를 라지 뭐라 하자? 스몰 D라 할게. 됐지? 자, 이놈이 3번 염색체에 다 가정을 하고 이놈 몇 번에 다 가정해보자? 4번 염색체에 다 가정해볼게. 됐니? 이게 3번이고 이거는 몇 번이야? 4번이야. 그럼 3번의 형질 기억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몇 개씩 들어와요? 한 개 한 개 총 몇 개? 2개 들어오지. 그러면 이 한 쌍이 뭘 결정해요? 형질 기억을 결정하지. 마찬가지로 여기 4번에 여기가 형질 니은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들어온 자리라면 한 개체당 한 쌍이 뭐에 관여하고 있어? 형질 니은에 관여하고 있지. 됐어? 그럼 형질 기억 입장에서는 단일인자야, 다인자야? 단일인자지. 얘도 단일인자야. 됐지? 그럼 다인자는 뭐냐면 이 각각의 형질 있잖아. 이 각각의 형질이 모여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형질을 새롭게 또 만들더라는 얘기죠. 이따 A를 들면 이해가 될 거야. 그러면 이 형질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몇 가지 형질이 돼요? 한 가지 형질이 돼. 그럼 이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는 몇 쌍이 관여하는 꼴이 돼요? 2쌍이 관여하는 꼴이 되지. 이런 경우 뭐라 그래? 다인자 유전이라 그래. 됐냐? 이따 A를 들어 설명을 할게.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을 설명할 때는 한 가지 형질에 한 쌍이 관여하냐? 다인자는 한 가지 형질에 몇 쌍 이상? 최소 2쌍 이상만 관여하면 그건 다 다인자로 뽑아낸다고.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한 가지 형질과 여기서 얘기하는 한 가지 형질에 대한 범위를 보면 누가 훨씬 넓은 범위야? 이게 훨씬 넓은 범위지. 됐지? 각각의 단일인자 유전에 관여하는 형질들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유전을 또 만들거든 이게. 됐지? 이따 예를 들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 자, 볼게. 우리 교재를 한번 봐보자. 유전 형질을 내가 몇 개를 보여줬니? 2개. 영양소 흡수량과 뭐에 대한? 세포 분열 속도에 대한. 이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얘만 들은 거니까. 됐지? 자, 영양소 흡수량이라는 형질에 대해서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몇 종류가 있대요? 2종류가 있대. 이들의 관계는 뭐래요? 불완전하대. 됐지? 라지 A는 영양소 흡수량을 많게 해주고 스몰 A는 적게 해준대. 그럼 실제 우리 몸에서 영양소 흡수가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예요? 내가 밥을 먹으면 그 밥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를 많이 흡수하게 만들어줘. 그 흡수되는 장소 어디냐고? 소장. 이게 됐지? 그럼 이 유전자는 특히 소장에서 내가 처먹은 영양소를 이걸 가지면 많이 영양소를 흡수하게 해준다는 얘기지. 똥으로 나가는 영양소가 적게 만들어준다고. 됐지? 스몰 A만 가지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영양소 흡수량이 적다는 얘기지. 됐지? 그 다음에 세포 분열 속도래요. 세포 분열 속도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몇 종류가 있대? 2종류가 있대. 라지 B는 빠르게 해주고 스몰 B는 느리게 해주는데 각각이 또 무슨 유성이래? 불완전 유성이래. 그 다음에 이 유전자들은 전부 다 무슨 염색체에 다 가정할 거야? 상염색체. 연관이든 독립은 상관없지만 내가 교재상 이거를 서로 무슨 관계로 봤냐면 연관 관계로 봤어. 됐지? 이게 누구 거야? 누구 거냐고? 내 거라고. 됐지? 내 염색체상 이 두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일치 보여줬지. 됐지? 그럼 봐. 나는 뭘 갖고 있대요? 라제 갖고 있지. 그러면 이 한 쌍에 의해서 나는 어떤 형질이 결정되는 거야? 영양소 흡수량이 결정되는 거지. 그럼 영양소 흡수량에 대한 유전 현상은 다인자야, 단일인자야? 단일인자지? 됐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지 BB 이 한 쌍이 어떤 형질을 결정하지? 세포 분열 속도를 결정해요. 됐지? 나는 전부 다 뭘 갖고 있어? 대문자들만 갖고 있지? 됐지? 이건 누구야?
안 미냐? 안 미나니? 선생님 중에 한 명 있어요. 됐지? 많이 늙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자, 이 사람도 이 한 쌍 있지? 이 한 쌍에서 뭐가 결정돼? 영양소 흡수량. 마찬가지로 이 한 쌍에서 뭐가 결정되지? 세포 분열 속도가 결정되네. 역시 각 형질당 단일 인자 유전으로 해석하면 되지. 됐지? 그러면 나하고 안민하고 동일한 양의 밥을 줬단 말이야. 나하고 안민하고 똑같이 밥을 먹었지만 소장에서 영양소 흡수량 누가 많아요? 내가 더 많지. 이 사람은 나보다 적잖아. 됐지? 그럼 똥을 누가 더 많이 쌀까? 이 사람 많이 싸웠지. 많이 흡수 안 됐으니까. 됐지? 자, 그 다음. 그러면 나는 안민에 대해서 체내로 들어온 영양소 훨씬 더 많다는 얘기지. 안민에 비해서. 거기다가 나는 뭐도 빠르대요? 세포 분열 속도도 빠르대. 그럼 세포가 분열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영양소 필요하잖아. 나는 엄청난 양의 영양소를 가지고 세포 분열 속도도 뭐하니까? 빠르니까 이 사람에 비해서 같은 시간 동안 확보할 수 있는 세포 수가 엄청 많지. 안민은 세포 분열 속도도 느린데 영양소마저도 적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그럼 세포 분열 속도가 빨라질 수가 없지.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나보다 세포 수가 적겠지. 됐지? 그럼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나는 세포 수가 뭐예요? 많아지잖아. 이것에 비해서, 이것의 상대적이다. 나에 비해서 세포 수가 뭐하단 말이지, 이거? 적지. 됐지? 그럼 키는 누가 더 커질까? 내가 더 크겠지. 이 사람은 더 적겠지. 어떤 형질이 결정돼서? 키라는 형질이 결정됐지? 됐어? 그럼 키라는 몇 가지 형질에 대해서?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몇 쌍이 관여하고 있지? 두 쌍이 관여하고 있다고. 그럼 키라는 형질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돼? 키라는 형질은 단일인자야, 다인자야? 다인자라고. 그렇지? 거기다가 나는 세포 수도 많으니까 아민보다 뭐도 많겠어? 몸무게도 많겠지. 그러면 또 다른 형질도 결정되는 거지. 그럼 몸무게라는 형질에 대해서도 몇 쌍이 관여하고 있는 유전자가? 두 쌍이 관여하고 있잖아. 그럼 이것도 무슨 인자 유전에 대한 현상이야? 다인자 유전에 대한 현상이라고. 이해됐지? 그치? 이런 경우는 이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같은 양의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야. 됐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 단일 인자 유전은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몇 쌍 관여하는 거? 한 쌍 각각 관여하는 거를 단일 인자. 다인자로 구분하는 방법.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몇 쌍 이상 관여하면 두 쌍 이상이 관여하는 형질이라면 다인자. 이렇게 쉽게 해석하면 된다고. 이해됐지? 자, 첫 번째 조건. 안민하고 나한테 같은 양의 영양소를 줬을 때지. 즉 무슨 요소가 똑같다? 환경 요소가 똑같으면 각각의 형질은 결국 나와 안민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영양소 흡수량은 누가 더 많이 그러면? 내가 더 많지. 현재 영양소 흡수량은 다인자가 아니라 단일인자 유전하는 형질을 물어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세포 분열 속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시간당 세포 분열 속도 누가 빠르기 때문에? 내가 빠르기 때문에 안민보다는 내가 시간당 갖는 세포 수가 훨씬 더 많을 거란 얘기죠. 됐지? 그럼 이 두 개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새로운 형질이 나오지. 뭐는? 몸무게라는 형질에 대해서는 누가 더 많을 거란 얘기야? 내가 더 많을 거란 얘기지, 박경훈이가. 자, 그 다음에 키는 더 누가 클까? 내가 더 훨씬 클 거란 얘기야. 이게 됐지?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키라는 형질을 갖고 설명하게 되면, 그럼 키라는 형질은 여기 대립 유전자를 보게 되면 몇 개의 유전자가 다 관여를 하게 되는 거야. 몇 개? 4개의 유전자가 전부 다 관여하게 되는 거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이거는 키를 커지게 해주고 이것도 키를 키우는 거고, 이거는 키를 덜 키우는 거고, 이것도 키를 덜 키우는, 이런 형질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됐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질에 대해서는 그림상 두 쌍이 관여하기 때문에 다인자 유전이구나. 됐지? 그 다음에 조건 이하. 안민하고 나하고 영양소를 줬는데 서로 어떻게 줬어요? 다른 양을 줬어. 됐지? 가정을 해볼게. 나는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 사람은 삼성 이건희 회장 아들이야. 그렇지? 나는 이 사람보다 좀 찌질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유전자는 우월하잖아. 이 사람은 엄청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유전자가 좀 찌질하지. 그렇지? 자, 그런데 내가 엄청나게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나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영양소가 이 사람보다
적다는 얘기지. 적게 먹어요. 이 사람은 많이 먹지. 그러면 적게 먹고 많이 먹는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내가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섭취한 영양소가 안민보다 이제 더 이상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됐지? 그럼 세포 분열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해지는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세포 분열 속도가 일어나려면 결국 많은 양이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세포 분열 속도가 안민보다 빠르다라고 정확히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다고. 알았지? 두 번째 볼게요. 그럼 이제 영양소 흡수량은 누가 더 많이 그러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같은 시간당 체내 세포 수는 그럼 누가 더 많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돼버린다고. 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누가 될 수도 있어? 암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환경이 주어져 버리게 되면 그 위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하면 역시 몸무게는 누가 더 많아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 키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유전자뿐만 아니라 뭐까지 변화를 줘버리게 되면 환경까지 변화를 줘버리게 되면은 전체 키라든지 몸무게라는 형질 자체는 종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Q1 볼게요. 그럼 키 형질에 관여하는 대류전자는 현재 그림상 몇 쌍 관여하고 있어요? 2쌍 관여하고 있지. 한 개체다. 그래서 이걸 다인자로 표현하는 것이고. 자, 몸무게도 몇 쌍 관여하고 있어요? 2쌍 관여하고 있지. 역시 다인자. 그럼 키와 몸무게 연결 다인자 유전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 형질에서 몇 쌍이? 2쌍이 현재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전자만 관여했을 때 영양소 흡수량에 대한 표현형의 종류는 이제 이거 전체를 갖고 따질 거야. 영양소만 보자는 얘기지. 나하고 암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 사안을 보자는 얘기지. 그 영양소 흡수량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유전자가 뭐예요? 라지, 그 다음 라지, 스몰 A, 그 다음 스몰 A지. 현재 이것은 불안중성이잖아. 그럼 표현형이 몇 종류 나와요? 3종류가 나오게 되죠. 뭐만 관여했을 때? 유전자만 관여했을 때 안에서. 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세포 분열 속도에 대한 표현형의 종류도 몇 종류 나오겠냐? 3종류 나오겠지? 뭐하고? 라지 BB, 그 다음 라지 B, 스몰 B, 그 다음 스몰 B. 이게 됐지? 자, 그러면 키에 대한 표현형의 종류는? 그러면 키 같은 경우는 몇 쌍이 관여하는 거야? 2쌍이 관여하잖아.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갖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갖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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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갖는 사람이 있겠네? 됐지? 몇 가지 나오니? 몇 종류? 9종류 나오지? 됐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는 표현형의 종류를 정확히 구하는 거 좀 중요한 게 아니다. 됐지?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영양소 흡수량이라는 단일인자 유전에 대해서는 표현형의 종류가 몇 종류? 3종류. 세포 분열 속도 단일인자 유전에서도 몇 종류가? 3종류가 나오는데 키라는 다인자 유전 형질에 대해서는 단일인자보다 표현형의 종류가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왜? 여기는 몇 쌍만 관여하는데 한 쌍, 이것도 한 쌍만 관여하는 데에는 2쌍이 관여하니까 단일인자에 보다는 다인자에 의한 표현형 종류 훨씬 더 많으면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알았지? 이제 몸무게도 마찬가지지? 됐지? 몸무게도 키랑 똑같이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몇 종류 나올 거란 얘기야? 9종류 나올 거란 얘기지. 이게 됐지?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다. 다인자는 단일인자에 비해서 관여하는 유전자 쌍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표현형의 종류가 보이죠?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 이제 그럼 거기다가 뭐까지 관여해버리게 되면 환경 요소까지 가미가 돼버리게 되면 키의 표현형이나 몸무게의 표현형은 유전자만 관여했을 때보다 더 뭐해지겠냐? 더 많아지겠지. 그렇지? 이제 결론. 일단 유전자만 관여했을 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다인자 유전의 경우는 단일인자보다 관여하는 유전자 쌍이 많기 때문에 표현형의 종류가 훨씬 다양하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유전자에다가 뭐까지 가미가 되면? 환경까지 가미가 되게 되면 키에 대한 표현형의 종류는 유전자만 관여했을 때보다 뭐해지겠냐고? 더 다양해진다고. 그렇지? 몸무게에 대한 표현형의 종류 역시 똑같은 말이지. 유전자만 관여했을 때에 비교해서 더 다양해진다고. 그럼 결론? 유전자와 환경 요소가 같이 가미가 되게 되면 다인자 유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질은 훨씬 더 보여진다? 다양해진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돼. 됐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인자 유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질들 있지? 방금 했던 뭐 키, 몸무게, 그 다음 피부색, 그 다음 뭐 지문선, 그 다음 지능이 바로 너희들이 얘기하는 뭐야? IQ제?
이 대표적인 사례 뭐 해놔야 돼? 뭐 해놔야 돼? 외워놔야 돼. 대표적인 다인자 유전 사례. 됐지? 그래서 IQ 같은 경우도 실제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영향력이 있긴 한데 뭐의 노력에 따라서 자신의 공부에 대한 노력에 따라서 IQ를 뭐 시킬 수 있어?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환경을 어떻게 적용시키냐에 따라서. 이해됐냐? 됐지? 선천적으로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나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더라도 스스로 노력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수준만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됐냐? 응.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을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가장 크게 구분하는 거 뭐였어? 단일인자는 한 가지 형질의 한 개체 내에서 몇 쌍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 관여하는 경우는 여기는 최소 2쌍 이상이 관여해야 돼. 됐지? 그래서 실제 정의는 이렇게 내린다는 얘기야. 됐지? 근데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데 밑에 나와 있는 단일인자 유전의 특성과 다인자 유전에 대한 특성이 나오거든? 이 특성을 이상하게만 해석하는 애들이 있어요. 일단 단일인자와 다인자는 어떻게 구분해?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알았지? 밑에는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에서 나타나는 대체적인 특징들을 지금 다뤄볼 거고. 이해되니? 자, 볼게. 단일인자 유전은 주로 형질 또는 표현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로 무슨 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많아요.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현상이 많다는 얘기지.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알았지? 단일인자 유전도 형질 결정함에 있어서 누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환경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다수들은 환경보다는 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더라는 얘기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렇지? 자, 그래서 유전자에 의한 영향력이 비교적이 어떻게? 크게 작용한다고. 알았지? 실제 이건 중요한 건 아니야. 자, 그럼 다인자 유전은 한 가지 유전 형질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누구도 관여해. 유전자도 관여하지만 단일 인자에 비해서는 뭐의 영향력도 크게 작용한다. 환경의 영향력도 크게 작용을 해서 그 형질을 결정함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야. 됐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알았지? 됐지? 자, 그래서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력이 뭐에 따라서? 형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인자 유전의 한 가지 유전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뭐가 있어요? 키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IQ가 있다 가정을 할게. 그럼 키라는 형질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무슨 자도 영향을 줘요? 유전자도 영향을 주고 뭐도 영향을 줘? 환경도 영향을 주고 IQ도 마찬가지로 유전자에 의해서도 그 다음 뭐에 의해서도? 환경에 의해서도. 그러면 어떤 형질은 이 형질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전자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형질도 있지만 오히려 유전자보다는 뭐에 의한? 환경에 의한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해서 실제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이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야. 이 뜻이 이해되냐? 그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형질별로 그러면 유전자의 영향력이 더 크냐 환경의 영향력이 더 크냐 이 영향력의 내용 중에서 어느 놈이 더 크냐를 뭐 할 수도 있어야 돼? 구분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 구분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 알았죠? 이따 풀어볼 거고. 자, 그 다음 이거 하나 외워놔.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 유전자에 의해서 몇 % 결정되는 형질이 있어요? 100% 결정되는 형질. 이 형질은 아예 뭐가 작용하지 않는다. 환경 요소가 전혀 작용하지 않는 형질. 됐지? 이런 게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 색깔 칠해놓은 거 반드시 뭐 해놔? 뭐 해놔? 외워놔. 혈액형과 성별은 뭐에 의해서만? 유전자에 의해서만 100% 결정되는 형질이야. 됐지? 선생님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성전환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무시한다는 얘기야. 알았지? 지금 저는 눈꺼풀이요. 외꺼풀인데 원래 처음에 외꺼풀은 무슨 자가 결정했어요? 유전자가. 제가 병원 가가지고 수술했는데요. 뭘 준 거야? 환경 요소를 준 거지. 외꺼풀을 쌍꺼풀로 바꿨단 말이야. 이런 거를 무시했을 때 이런 놈들은 뭐에 의해서? 유전자에서 100% 결정된 형질이라고. 됐지? 가장 대표적인 사례 색깔 있는 거는 꼭 외워놔. 알았지? 자, 그 다음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징들이야. 특징들. 다인자보다는 관여하는 유전자 쌍이 적기 때문에 표현형의 종류가 이것보다 뭐하다는 얘기야? 적게 나온다는 얘기죠.
됐지? 그럼 얘는 뭐 하겠니? 이것보다 많이 나오겠지. 아까도 얘기했지. 뭐 관여한 유전자 쌍이 많으니까. 알았지? 자,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단일인자 유전은 무슨 자만 100% 적용됐을 때, 유전자만 100% 적용됐을 때, 다인자 유전에 지금부터 나타나는 특징들은 유전자가 또는 뭐하고 환경 요소가 같이 적용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알았지? 참고서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100% 적용되는지 아는데 실제 이런 조건들이 숨어져 있었다는 얘기야. 됐지? 자, 가볼게. 단일인자부터.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표현형이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 뚜렷하게 나와. 유전자만 관여하기 때문에 표현형이 뚜렷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됐지? 이때 표현형이 뚜렷한 거에 대해서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예를 들면 RHC 혈액형이 있어요. RHC 혈액형에 대한 표현형이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겠지. 뭐? RH 플러스하고 뭐하고? RH 마이너스야. 됐지? 표현형의 종류가 두 종류이면서 딱 두 종류만 나오지. 이 사이가스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표현형 뭐하다 표현하는 거야? 뚜렷하게 나온다라고 표현한다고. 알았지? 그럼 봐. ABO식 혈액형 있지? ABO식 혈액형이 몇 가지 나오냐? 네 가지 나오지. 뭐? A형, B형, AB형, O형 나오잖아. 애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 단일인자 유전은 표현형이 두 가지만 나온 줄 알아요. 그렇진 않지. 단일인자 유전 중에 복대립도 있잖아. 복대립 표현형이 몇 종류야? 네 종류인데 이 네 종류가 각각 어떻게 나온다고? 뚜렷하게 나온다고. A와 B형 사이는 있어 없어? 없지. B형과 AB형 사이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알았지? 각 표현형이 뚜렷하게 나온다고. 알았지? 그럼 단일인자 유전의 또 대표적인 사례. 동물은 아닌데 식물로 가볼게요. 식물에 뭐가 있었어요? 분꽃에 꽃 색깔 있었잖아. 그럼 꽃 색깔은 표현형이 몇 가지야? 세 가지지. 뭐? 붉은색, 그 다음에 분홍색, 그 다음 흰색. 됐지? 이것도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이 대표적인 무슨 유전이야? 중간 유전이지. 중간 유전이면 붉은 것과 흰색 사이에 뭐가 나왔기 때문에 분홍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애들이 이거하고 착각하는데 그럼 중간 유전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형이 뚜렷한 게 아닌데 사이값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붉은색과 분홍색 사이가 또 나왔어? 그렇지 않지. 표현형이 정확히 몇 개로 떨어져? 세 개로만 떨어져. 이것도 표현형 뭐하다 표현하는 거야? 뚜렷하다라고 표현한다고. 알았지? 얘들 착각하는 거 표현형이 뚜렷하게 되면 우열관계가 항상 뚜렷해야 되는 줄 알더라고. 그렇지 않아. 알았지? 단일인자 유전의 경우 유전자가 100% 적용되면 우열관계가 완벽하든 완벽하지는 않든 표현형이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하나 두 개나 또는 세 개 정도만 나온다는 얘기야. 됐니? 이제 다시 한번 중간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표현형도 뚜렷하다라고 표현한다고 해.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형질이 어떻게 나온다? 뚜렷하게 나온다. 똑같은 말이야. 됐지? 자, 그 다음 형질이 어떻게 나온다? 비연속적으로 나온다. 즉 붉은 꽃과 분홍색 사이는 있어 없어? 없어. RH 플러스 RH 마이너스 사이는 없지. 아까 A와 AB 사이 이런 것도 없단 말이지. 각 표현형이 뚜렷하게 딱딱딱 끊어져서 나온다고 해. 그치? 다 똑같은 말. 이 말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비연속적인 뭐 변이가 나타난다 그래. 이 말 다 무슨 말? 똑같은 말이야. 됐지? 그 4단원 때 주로 나오는 말이지만 변이라는 말이 단독으로 나오잖아. 변이라는 말이 단독으로 나오면 변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차이란 뜻이야. 돌연변이 말고 변이라는 말이 단독으로 나오면 무슨 뜻? 차이. 정확하게 생명과학에서 의미하는 변이라는 뜻은 뭐의 차이를 주로 의미하냐면 형질의 차이를 주로 의미해. 알았지? 그럼 형질의 차이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형들이? 표현형들이 어떻게 나타나? 비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결국 이 말이나 이 말이나 이 말은 다 똑같다고 그냥. 됐지? 이렇게. 그러면 다인자 유전은 이것에 비해서 표현형 종류가 뭐예요? 많아. 알았지? 그래서 표현형이 뭐 하잖아? 뚜렷하지 않은데 이 말 의미 잘 기억해. 다인자 유전도 어떤 형질의 표현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환경 요소가 영향을 주지 않고 뭐에 의해서만? 유전자에 의해서만 몇 퍼센트 결정된다 가정하면 100% 결정된다 가정하면 다인자 유전에 의한 표현형도 어떻게 나오냐? 뚜렷하게 나와. 알았지? 단 표현형의 종류가 뭐 할 뿐이야? 많이 나올 뿐이라고. 알았지? 됐지? 그런데
여기서는 뚜렷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까지 가미가 되면 환경 요소까지 가미가 되면 표현형의 종류가 이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나오더란 얘기지. 됐지? 그래서 그 표현형들이 어떻게 나온다 표현해버리냐면 연속적으로 나온다 표현한다고. 이해됐지? 대표적인 사례 볼게. 다인자전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어요? 키가 있잖아, 키. 됐지? 만약에 키가 평균 성인을 봤을 때 대략 150에서 200까지만 한번 숫자를 세봤어요. 150cm에서 200cm. 만약 키가 정말로 유전자에 의해서만 100% 결정된다면 이 키라는 형질도 표현형 숫자는 뭐하지만 다양하게 나오지만 표현형들이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지는, 표현형들이 여기서부터 가는데 연속으로 표현이 나오지는 않아. 하나하나가 뚜렷하게 다 나와버린다고. 알았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실제 뭐가 가미가 되기 때문에 환경 요소가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이 사이 값들이 연속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됐냐? 다시 한번. 다인자 유전도 표현형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어. 단 뭐 했을 때만? 유전자가 100%만 작용했을 때만. 근데 다인자 유전은 주로 환경 요소도 많이 가미되는 형질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많아서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고. 됐지? 개념을 잘 잡으라고 해. 됐지?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무슨 변이가 나타난다? 연속적인 변이가 나타난다 표현해. 이해됐니? 됐지?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볼게요. 단일 인자 중에서 뭐가 있어? 단일 대립. 단일 대립 무슨 뜻이야?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 한 가지 형질에 두 종류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거. 됐지?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면 한 개체당 이 형질을 결정함에 있어서 한 개체당 몇 개씩 가져요? 한 개씩, 두 개씩. 그래서 몇 쌍? 한 쌍에서 결정되잖아. 그래서 얘는 단일 대립이면서 무슨 인자라고? 단일 인자라고. 됐지? 자, 현재 실제 미맹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대립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하고 말 그대로 무수 유전자, 미맹 유전자. 참고로 이거는 무슨 염색체냐면 상염색체에 있다. 그럼 정상을 라젤 해보고 이걸 뭐라 해보자? 스몰 A를 해보자. 됐지? 이것이 그럼 상염색체에 존재하게 되면 가질 수 있는 유전자가 몇 가지야? 세 가지지. 라지 AA 그 다음 라지 스몰 A 그 다음 스몰 A 스몰 A. 그럼 유전자형은 세 가지인데 표현형이 몇 개만 나온대? 두 개만 나온대. 그럼 이들이 우열 관계가 뚜렷하다는 얘기지. 이게 됐지? 그지? 그래서 이 사례를 보게 되면 표현형의 종류가 두 종류 나오게 되고 어떻게 나와요? 뚜렷하지. 중간에 연속으로 나오는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았지? 단 뭐가 100% 작용했을 때, 유전자가 100% 작용했을 때. 이해됐니? 됐지? 그 다음에 주의할 점, 정상이 많이 나왔지. 미맹은 적게 나왔지? 그럼 정상이 미맹에서 우성이네? 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숫자 갖고 우열 판단하면 안 돼.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 너희들 손가락 몇 개야 지금? 5개지. 이걸 결정하는 유전자가 단일 대립이야. 알았지? 5개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열성이다. 우리는 다 무슨 표현형이야? 열성 표현형이야. 됐지? 근데 간혹가다 몇 개가 있단 말이야. 6개가 있어. 6개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우성이야. 우성 표현형 거의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숫자가 많다 그래서 이게 우성 표현형이냐? 그렇지 않다고. 알 수가 없다. 숫자 갖고 절대 우열 판단하면 안 돼. 알았지? 자, 그 다음 복대립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무슨 혈액형? A별 혈액형. 딱 몇 종류로 떨어져? 4종류로. 그래서 혈액형 사이가 연속적이지가 않다는 뜻이야. 애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 표현형의 종류가 3개 이상 나오면 다 뭘로 해버려? 다인자로 착각해버려.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표현형의 종류 갖고 이거 구분하는 거 아니야. 뭐 갖고 구분하는 거야? 이거 갖고 구분하는 거야. 알았지? 선생님은 표현형이 더 많다면서요. 이것보다 많다고. 그렇지? 이제 자 볼게요. 자, 그 다음 다인자 유전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키가 있는데 이 키에 대해서 뭐만 관여했다라면, 유전자만 관여했다라면 이 키가 이렇게 어떻게 나와요? 비연속적으로 딱딱딱딱 중간중간 끊겨서 나온다고. 알았지? 근데 여기에다가 누가 관여하게 되면, 환경 요소가 관여하게 되면 이제 키라는 형질은 연속으로 나와버린다는 얘기지. 됐지? 150, 150.1, 150.12, 150.123, 150.124, 150.1245 막 이렇게 막 나온다고. 이게 됐지? 환경이 감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인자 유전을 대해서 문제가 나오거든. 문제가 나오면 실제 다음 자손에서 키라는 형질이 나올 확률을 막 구하라 그래. 그럼 그 확률을 구하려면 환경 요소 포함시키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문제가 나올 수가 없지. 확률 자체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다인자 문제가 나올 때는 뭐를 무시하는 문제가 나와요? 환경을 무시하는 문제가 나와. 유전자만 관여했을 때. 그래야 표현이 어떻게 나오니까 뚜렷하게 나오니까 문제화가 될 수 있다고. 알았지? 알았지? 구체적인 개념이니까 좀 더 기억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 그냥 대충 넘어가더라 애들이. 알았지? 넘어간다. 자, 그다음 다인자 유전의 경우 형질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전자하고 환경 중에서 어떤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라는 형질에 대해서 유전자도 관여하고 누구도 관여하지만 환경도 관여하지만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키라는 형질에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하고 있느냐 이거야. 이걸 지금 찾아내는 연습이야. 그치? 이걸 찾아낼 때는 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많이 했냐면 뭐를 가지고 쌍둥이들을 가지고 이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 나와. 그렇지? 그러면 쌍둥이가 두 종류가 있어요. 뭐하고? 일란성하고 그 다음 이란성. 일단 이것의 뜻부터 보여야 돼. 알고 가야 되겠지, 그지? 일란성과 이란성. 특히 이란성에 대해서 아주 웃기게 해석하는 애들이 많더라고. 일란성 볼게요. 일란성은 이게 뭐야? 정자하고 뭐? 난자. 수정은 몇 개씩 일어나니? 한 개씩. 이게 수정됐어요. 수정란 일단 몇 개 만들어져? 하나 만들어져. 일란성은 수정란 몇 개에서 출발하는 거야? 한 개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수정란이 한 개가 됐어요. 이것들이 무슨 분열하니? 최세포 분열하거든. 일단 세포 몇 개 되겠니? 2개 되겠지. 그럼 이놈들이 나중에 다세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다세포가 되려면 분열된 세포가 완전히 분리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분열될 때마다 세포들이 모여져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지. 내 몸은 다세포잖아. 다세포라는 얘기, 내 몸이 60쪽의 세포가 다 웬만하면 다 모여 있다는 얘기야? 붙어 있다는 얘기지. 절대 중간에 분리되면 안 돼. 그런데 원인은 모르는데 이놈이 분열이 됐는데 세포가 2개 됐어요. 붙어 있어야 될 놈들이 간혹 가다가 완벽히 모여드는 경우가 있어? 분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 이랬지? 그 다음 애들이 또 무슨 분열해요? 체세포 분열해. 이때에서부터 애들이 뭐 되지 않더란 얘기야. 분리되지 않고 이놈들이 체세포 분열하더란 얘기지. 그 세포 수를 늘려가지고 개체 하나를 만들어서 사람 하나 만들었네. 그래서 개체가, 즉 사람이라는 개체가 동시에 몇 명 태어나는 거야? 2명, 두 개체가 태어나는 경우라고. 그래서 이걸 몇 난성? 일란성. 이게 됐지? 일란성은 결국 몇 개의 수정란? 한 개의 수정란에 무슨 분열 결과들이야? 체세포 분열 결과지? 중간에 완벽히 뭐 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분리되는 현상. 됐죠? 그래서 이 아이가 갖는 체세포 유전 정보와 이 아이가 갖는 체세포 유전 정보는 몇 퍼센트 똑같을까? 100% 똑같겠지? 그래서 일란성 쌍성의 특징이야. 됐지? 그럼 이란성은? 아주 웃겨버려 애들이. 난자 하나에다가요 정자가 2개 수정된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 따지면 애가 염색체 23개, 애도 염색체 23개, 애도 염색체 23개니까 다 합쳐버리면 몇 개 되냐? 69개 염색체 돼버리지. 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이란성은 말 그대로 문제 나있듯이 난자가 일단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해. 난자 2개. 난자 2개에다가 각각 수정할 거야. 뭐하고? 정자 몇 개씩 하고? 한 개씩 하고. 됐지? 그러면 처음부터 수정란을 몇 개 만드는 거야? 2개 만드는 거야. 얘는. 처음부터 수정란을 2개에서 출발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애들이 체세포 분열해가지고 나중에 개체가 동시에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 나오는 거지? 이해됐니? 됐지? 그러면 애는 생식세포가 서로 다른 생식세포들끼리 수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수정란하고 이 수정란은 유전적으로 100% 똑같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 알았지? 그래서 이란성으로 태어난 이 아이들은 체세포 하나당 유전 정보가 이제 100% 똑같다고 보면 안 된다고. 이란성. 알았지? 반드시 유전적인 정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그럼 일란성을 볼게요. 그럼 일란성은 유전적으로 100% 똑같기 때문에 A가 혈액형이 A형이면 A도 무슨 형이야? 무조건 A형이지. A가 혈액형 유전자형이 A5야. 얘도 무조건 뭐야? A5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A가 성별이 남자야. 얘도 무조건 뭐야? 남자란 얘기야. 됐지? 그럼 얘는 유전적 차이가 있잖아. 그럼 얘가 혈액형이 A형이면 얘도 무조건 A형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얘가 남자야. 얘는 무조건 남자냐? 아니지. 뭐 여자일 수도 있다고. 됐지? 쌍둥이를 봤는데 남녀가 쌍둥이래. 그럼 걔는 무조건 뭐야? 일란성이지. 쌍둥이를 봤는데 쌍둥이가 둘 다 남자래.
그럼 뭐일 수도 있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다고. 알았지? 알았지? 이런 흐름들을 잘 이해하면 되겠지? 되냐?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일란성 쌍생아는 이것과 동일한 유전적으로 100% 동일한 놈을 하나 더 복제시켰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이놈은 형제로 생각하면 돼. 남매나 형제로 생각하면 된다고. 얘가 형, 얘는 뭐 누나. 아니 미안. 얘가 남자면 얘는 이것의 형 또는 뭐 누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알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일란성하고 이란성의 차이점이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 참고로 그 쌍둥이 중에 이거 있잖아, 이거. 샴쌍생아 또는 샴쌍둥이. 샴쌍둥이는 몇 난성? 일란성이야. 알았지? 그냥 문제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사용처를 좀 알아다 봐. 이제 무슨 난 만들어졌으면, 수정난 만들었으면 이놈들이 세포수를 늘리지. 세포수를 늘릴 때 이놈들이 뭐 수정난이 최초에 분열할 때부터 분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놈들이 분열되다가 중간에 뭐 될 수도 있어요? 분리가 될 수도 있거든. 세포 덩어리가 분리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역시 맨난생 나올 수 있어. 일란성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이 분리 시점이 뭐하면 뭐할수록 느리면 느릴수록 이놈들이 분리되다가 중간에 뭐 돼요? 멈춰버릴 수 있어. 그러면 나중에 얼굴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고 팔, 다리가 이렇게 나온다고. 알았지? 몇 난성? 일란성. 됐냐? 원인은 몰라 왜 그런지. 됐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들이 해석하면 된다. 이게 샴이 꼭 공포영화에서 얘기 막 나와가지고 좀 그런 쪽으로 유도해가는 게 난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 웃기잖아. 그 공포영화 주제도 아니고. 그 대상자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자, 볼게. 자, A씨 문제야. 이제 쌍생아의 일치율을 가지고 각 형질별로 유전자에 의한 영향력이 크냐, 환경에 의한 영향력이 더 큰지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야. 알지? 뭘 조사했대요? 500명 대상으로. 혈액형, 그 다음 진문선의 수, 홍역의 발병 여부를 일란성하고 이란성끼리 이 쌍생아 한 쌍만 비교한 게 아니라 여러 쌍 비교한 내용이야. 알았지? 됐지? 일단 혈액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지. 이거 단일인자야, 다인자야? 단일인자제. 단일인자 중에서 A표식 혈액형이니까 무슨 대립이야 이거? 복대립 유전이지? 일단 지문선의 수는 이미 외워두고 있어야 되지 뭐. 다인자 유전. 그럼 이거는 한 개체당 유전자가 한 쌍 관여하는 형질이지만 이거는 여러 쌍이 관여하는 거지. 됐지? 그 홍역 같은 경우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 너 언제 다룰 거야 이거? 몇 단원에? 3단원에 다룰 거야. 됐지? 일단 다루지 않았다 가정해볼게. 그럼 홍역에 대한 표현형이 몇 개 나오냐? 2개 나오지. 표현형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그러면 여기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는 몇 종류일 수 있어? 2종류. 2종류가 관여한다라면 2종류의 우열 관계가 뭐야? 뚜렷해야 2종류만 나오겠지. 그러면 이 놈은 일단 이 그래프만 보고 홍역도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질이라면 무슨 대립 유전? 단일 대립 유전이면서 무슨 인자 유전일까요? 단일 인자 유전일 것이다 라고 일단 예측이 들어가야 돼. 이해됐지? 됐냐? 자, 그 다음 가볼게요. 혈액형은 유전자에 의해서 몇 % 결정되는 형질이야? 100% 결정된 형질이지. 그래서 일란성끼리는 이것끼리는 혈액형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100%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됐지? 아, 그래서 혈액형이라는 형질은 유전자하고 환경 중에서 누가 더 크게 작용하는구나. 유전자가 몇 %? 100%. 환경은 아예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럼 밑에 보자. 지문선의 수를 볼게요. 그럼 지문선도 우리가 이미 다인자라고 외워놨기 때문에 이건 역시 무슨 자가 관여해? 유전자 관여하지. 그러면 일란성 쌍생아끼리는 유전 정보가 100% 똑같기 때문에 지문선의 결정 유전자의 정보도 서로 뭐 하겠니? 똑같겠지. 그러면 지문선의 수가 유전자에서 100% 결정된다면 여기 비율이 몇이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 되잖아. 몇이 나왔어요? 95가 나왔지. 대다수는 일치하지만 일부는 뭐 한 것도 있어? 차이가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누가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야? 환경도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100%하고 몇 프로 차이 나니? 5% 차이 나지. 그러면 대략 몇 프로가? 5%가 아마도 뭐에 의한? 환경에 의한 차이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됐지? 그 밑에 봐볼까?
홍역 발병 여부도 만약에 유전자하고 환경이 같이 가미가 되게 된다 가정하게 되면 일란성 쌍생아끼리는 일치율이 몇 프로냐? 90%지. 됐지? 그러면 유전자하고 환경 중에서 누구에 의한 영향력이 크겠네? 유전자. 여기도 뭐 유전자. 이게 됐지? 근데 이것만 보면은 그렇게 해석되지만 이것과 같이 비교하잖아? 그럼 이 의미가 서로 뭐이죠? 다르게 해석돼 버려. 잘 봐, 이제. 특히 지문선의 수하고 홍역 발병 봐라. 그렇지? 지문선의 수는 일란성 쌍생아 일치율이 몇 프로야? 95%지. 이란성은 49%잖아. 그러면 이란성은 원래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놈들은 일치율이 이것에 비해서 굉장히 뭐해진다는 얘기야? 떨어진다는 얘기지. 근데 홍역 봐볼래? 이란성이나 일란성이나 일치율이 거의 뭐 해버리냐? 비슷해 버리지. 그러면 홍역은 유전자에 의한 영향력이 환경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 그렇진 않지. 왜? 얘는 원래 유전 정보가 뭐단 말이야? 달랐단 말이야. 그런데 일치율이 뭐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버려? 일란성하고. 이랬지? 그럼 이 둘을 비교하게 되면 홍역이라는 놈은 유전 정보가 100% 똑같은 놈이든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른 놈이든 일치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것은 유전자에 의한 환경보다는 뭐에 의한 환경이? 환경에 의한 환경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어떤 형질에 대해서 유전자하고 환경 중에서 어느 놈이 더 큰 영향력을 주냐? 그럼 일란성만 가지고 해석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지. 뭐랑 같이 반드시 같이 봐야 돼? 일란성 반드시 같이 보라고. 알았지? 일치율이 크고 일치율이 적으면 유전자에 의한 영향이 크겠네. 일치율이 서로 비슷해버려. 그럼 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한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겠다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알았지? 참고로 홍역의 발병 여부는 3단원 어디서 배워요? 질병과 병원체에서 배워. 알았지? 실제 홍역의 원인은 유전이 아니야. 홍역의 원인은 뭐야? 병원체의 뭐 때문에 그래? 감염으로 생기는 거다. 알았지? 홍역을 일으키는 병원체 종류가 뭐냐면 바이러스야. 알았지? 이 사람은 바이러스에 뭐한 사람이? 감이 없는 사람. 이건 감염이 안 된 사람. 실제 유전자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형질이라고. 알았지? 3단원 내용과 같이 짬뽕 시키게 되면 그럼 홍역은 절대 유전자하고 관련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것은 단일 대립 유전도 아니고 단일 유전도 아닌 거라고. 알았지? 그렇지? 그래서 해석할게요. 혈액형은 환경 영향 받니? 얘는 안 받지? 외우라고 그랬지? 100% 유전자에서 결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문선의 수는 유전자와 환경 둘 중에서 어느 것이 형질 결정에 더 크게 작용했어요? 유전자. 이란성과 비교해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홍역 발병 여부는 단일 대립 유전이야? 아니지. 단일 유전도 아니야. 아예 유전 현상과 관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력을 비교할 때는 일란성 쌍생아만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고 이란성 쌍생아와 한꺼번에 비교를 해야 올바른 해석을 유도해낼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네. 넘어간다. 그럼 실제 문제 나왔던 사례였거든 이게. 기출문제 109쪽에 37번 가볼게요. 혈액형 다인자니? 아니지? 단일인자. 그치? 지문선의 수는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맞지? 이거 말 자체가 뭐에 대한 정의야? 다인자 유전에 대한 정의잖아. 됐지? 홍역의 발병 여부는 유전에 의해 결정되냐? 유전과 관련이 없어. 병원 체하고의 관련이 있다. 됐지? 자, 그 다음 38번 봐볼게요. 보기가 위에 30번하고 똑같이 나왔지? 거기는 다르게 나왔구나. 내가 똑같이 해버렸더라고. 미안. 일단 볼게. 자,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세 가지 유전율 조사한 거래요. 됐지? A, B호식 혈액형 보이네? 뭐야? 단일, 인자, 중에서 뭐야? 복대립. 표현형이 뚜렷하게 나와요. 이거 뭐야? 미맹인데 표현형이 몇 개 나왔어요? 정확히 2개 나왔지. 됐지? 그러면 여기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몇 종류? 2종류. 그러니까 일단 복대립이 아니라 단일, 대립이면서 표현형이 2개만 나오려면 우열관계가 뚜렷해야 되지. 뭐야? 단일,
인자. 일단 한 쌍으로 한 개체는 존재할 거니까. 피부색은 이 외워놨지? 뭐? 다인자. 그래서 그림 보니까 형질 어떻게 나와요? 연속으로 나오지? 그럼 여기는 유전자하고 뭐가? 환경이 동시에 지금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문장 보면 몇 쪽이었지? 자, 기억 한번 볼게. 자, ABO식 혈액형은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냐? 형질이 전부 다 뚜렷하게 나오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미맥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이다. 맞지? 됐지? 자, 그 다음에 피부색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맞지?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나온 거고. 됐니?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거는 너희들 교재는 없어? 교재는 없고, 너희들 이번 6월에 풀어봤던 모의고사 문제지? 그것도 모의고사 문제야. 이제. 자, 어떤 학교의 남학생이래. 남학생이면 개냐, 사람이냐? 사람이겠지? 사람의 키에 대한 형질에 대한 조사 내용이고, 키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 이 키는 무슨 인자유죠? 다인자유죠. 근데 뭐가 나왔어요? 완두가 나왔잖아. 이 완두에 또 뭘 봤대요? 키를 봤대요. 똑같이 뭐야? 키지. 헷갈리라고 키를 준 거야. 그 키가 딱 몇 개로 나눠져? 2개로 나눠지지? 표현형이 적으면서 굉장히 뚜렷해요. 됐지? 그럼 여기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몇 종류 관여할까? 2종류. 표현형이 2개만 나왔다는 얘기는 우열관계가 뚜렷하다는 얘기지. 이거 뭘 해석하라는 얘기야? 단일 인자로 해석하라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물어봤잖아. 사람의 키는 복대립이냐? 복대립은 단일 인자야. 완두의 키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맞지? 이게 뭐의 정의야? 단일 인자의 정의잖아. 됐지? 자, 다음에 사람의 키는 우성 형질과 열성 형질이 뚜렷하게 구별되니? 이게 어떻게 구별돼? 여러 쌍이 너무 많이 관여하는데. 됐지? 이렇게. 그럴 수 없다. 그럼 이거는 우열 관계가 뚜렷하게 구별되니? 이거는 우열 관계가 뚜렷하게 구분되냐고. 우열 관계 뚜렷하게 구분되냐고. 구분은 되지. 구분은 되는데 누가 우성인지 누가 열성인지 알 수는 없어. 알았지? 이건 왜 구분 못해요? 관여하는 유전자 쌍이, 대립 유전자 쌍이 너무 많으니까. 됐지?